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옥중 메시지와 세계사 속에서 가장 상징적인 지도자 중 한 사람 넬슨 만델라의 옥중 메시지를 비교하며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을 통찰해 보겠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1962년 체포되어 1990년 석방될 때까지 약 27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반판 아파르트헤이트 투쟁의 상징이었고 옥중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만델라가 보낸 옥중 메시지의 방식은 편지, 변호인 및 방문객을 통한 구두 전달이었습니다. 만델라는 가족, 변호인, 동지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검열이 심했지만 그는 은유적이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 정치적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나중에 옥중에서 온 편지 Conversations with Myself, Letters from Prison Room 출판되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델라는 변호인을 만날 때 법률 상담을 빙자하여 앤차프리카 민족회의 동지들에게 전할 전략적 지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전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델라가 보낸 메시지들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요약됩니다. 첫째, 희망과 인내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되 절망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둘째, 당열과 조직의 메시지입니다. 무의미한 폭력보다는 조직적인 저항과 정치적 전략을 주문했습니다. 셋째, 화해와 미래의 메시지입니다. 옥중에서도 만델라는 백인 소수 지배층과의 화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복수나 전복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다인종이 공존하는 남아공을 꿈꾸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대표적 메시지 예시, 1969년 ANC 동지들에게 보낸 메시지, 투쟁은 길험하지만 정의는 우리의 편이다. 당열하고 조직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1985년 석방 제한 거부 성명, 남아공 정부가 폭력을 포기하면 석방한다고 제안했을 때 만델라는 옥중 성명을 통해 자유 없는 석방은 의미가 없다. 나는 단 한순간도 원칙을 팔지 않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동양의 고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들은 신저드天下, 是人心之事,天下대역인 심자득 천하. 실인심자 실천하,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고 민심을 잃는 자는 천하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만델라는 옥중에서도 국민에게 희망과 단결, 정의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 더 큰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정리하면 넬슨 만델라는 옥중에서 계속해서 희망, 당열정, 의화해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그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도덕적 지도자로 자리잡게 만든 핵심 이유였습니다. 만델라는 옥중에서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윤석열과 박근혜는 침묵했다는 대비에서 보자면 만델라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쟁 의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침묵했다면 국제사회는 그를 잊었을 것이고 ANC 민족회의 내부에서도 지도력을 상실했을 겁니다. 즉 만델라의 옥중 메시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정치적 생존의 도구였고 지도자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침묵을 했다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윤석열과 박근혜는 침묵했습니다. 침묵한다면 이는 곧 방민지고 신유방천, 방민지구 심어방천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 냇물을 막는 것보다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고대의 경구처럼 스스로 국민과의 다리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자가 국민과의 소통을 멈추는 순간 그 권력은 고립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7년간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27년 동안 끊임없이 희망당열정, 의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의 도구이자 역사적 복귀의 발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역사의 교훈을 나누는 힘이 됩니다. 윤석열은 왜 옥중에서 침묵을 하는가? 윤석이 침묵하는 이유를 정치 환경임의 원리 심리적으로 나누어 추론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치 환경적 요인입니다. 한국은 남아공 당시와 달리 민주주의 제도와 언론이 존재합니다. 만델라 시절은 백인 소수 지배 vs 흑인 다수 저항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이 분명했지만
한국의 경우는 정치보복 vs 사법정의라는 양쪽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윤석열이 메시지를 내면 사법방해 또는 선동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서 정치적 역풍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둘째 힘의 원리 측면입니다. 만델라는 옥중에서도 ANNC라는 조직이 강력히 버텼고 국제 바나파르트 헤이트 네트워크가 뒷받침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은 현재 조직적 기반의 검찰, 군, 경찰 등 인사권 장악도 상실했고 국회도 여소야대라서 메시지를 내더라도 실행력 있는 받아줄 조직이 약합니다. 즉 말해도 현실 정치에서 힘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셋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윤석열은 검사 출신으로 원래 공개적으로 정치적 언어를 던지기보다는 법적 사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또한 탄압받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내면 본인과 부인의 형량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침묵은 생존을 위한 법률적 방어 전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옥중에서 침묵의 이유가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네,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권력의 작동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과거 검사 시절에 권력 자정치인을 수사하면서 발언 하나, 행동 하나가 추가 혐의로 얹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내면 검찰이나 법원이 추가 혐의 혹은 증거인멸 선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인까지 구속된 상황이라 발언이 자칫 가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침묵을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정리하자면 만델라와 달리 윤석열은 정치사회적 환경, 조직적 기반, 국제적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침묵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성격이나 현재까지 국내적, 국제적으로 어떤 메시지도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향후 지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간단한 희망의 메시지라도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양심수 이미지를 강화하고 침묵으로 사라지는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복권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박근혜의 침묵은 성격 탓일까요? 저는 상당 부분 성격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는 넬슨 만델라 같은 큰 인물은 옥중에서 활복자살을 할지언정 침묵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만델라는 본래부터 정치적 도덕적 지도자로서 자기 희생과 대중 설득을 즐겨 했던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 사상을 전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능했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검사 출신으로 공개적 정치 발언보다는 법적 논리와 사건 처리에 익숙합니다. 박근혜는 원래도 침묵과 고립형 정치 스타일을 보여왔죠. 위기 상황에서도 대중을 향해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자신만의 세계에 머무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즉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는 행위는 단순히 정치 전략이 아니라 성격적 기질이 크게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어도 침묵은 못한다는 성격이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침묵으로 버틴다는 성격이죠. 결론적으로 윤석열의 침묵은 정치 환경 전략의 문제도 있지만 본인의 성격 기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중 메시지는 곧 목숨 걸 신념의 표현인가?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옥중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이 한마디로 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걸 정도의 신념을 가진 인물이어야 합니다. 만델라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 없는 석방 제한을 거부하면서 더 오래 감옥에 남겠다고 선언했죠.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반대로 신념이나 의지가 약하다면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낸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중 메시지를 꾸준히 낼 수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큰 그릇, 다시 말해 개인의 안위보다 역사적 사명을 우선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박근혜의 침묵은 성격적 기질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옥중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가슴에 도끼 자루를 품고 목숨을 바칠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며 곧 지도자의 그릇과 신념을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도자가 옥중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과 옥중에서도 메시지를 던지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1. 만델라의 옥중 메시지.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옥중에 있으면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변호인을 통한 구두 천원,
국제 성명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희망당 열정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유 없는 석방은 의미가 없다. 원이 없다. 나는 단 한순간도 원칙을 팔지 않겠다. 이 한마디는 그의 형량을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전 세계의 심장을 울렸고 결국 만델라를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세운 도덕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윤석열과 박근혜의 침묵입니다. 반면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철저히 침묵을 택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매일같이 집회를 열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본인들은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열기는 식어버렸고 윤석열 역시 지금 침묵을 지속한다면 같은 길을 걸을 위험이 있습니다. 3. 차이를 만든 결정적 요인을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만델라는 말했고 윤석열과 박근혜는 침묵했는가? 그 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격적 기질의 차이 때문입니다. 만델라는 본래부터 대중을 설득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지도자형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검사 출신으로 법적 언어와 절차에 익숙했지 대중 정치적 언어에는 약했습니다. 박근혜는 정치 전반에서 늘 침묵과 고립의 리더십을 보였고 옥중에서도 그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의지와 신념의 차이 때문입니다. 옥중에서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형량이 늘어나도 좋다, 내 목숨이 줄어들어도 좋다는 각오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옥중 메시지는 목숨을 걸 만큼의 신념과 그리고 가슴 속에 도끼 자루를 품는 용기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옥중 메시지는 그릇 크기의 시험대입니다. 여러분, 옥중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자신의 안위보다 역사와 민족 그리고 진실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시험하는 최대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 시험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역사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침묵을 선택한 지도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자들로부터 잊혀지고 좌파가 덮어 씌운 내란죄와 국정농단의 프레임에 걸려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자국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옥중에서 침묵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메시지를 내느냐, 그것이 지도자의 크기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윤석열과 박근혜에게 손자순시는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지피주지 빨잔보다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박근혜, 윤석열 모두 상대 세력의 전략을 외면하거나 자기 진영만 바라본 결과 고립되었습니다. 자기 진단 없는 침묵은 결국 패배로 이어집니다. 상병벌모 기차 벌교 기차 벌비 엉기하공성샹 빙파모 시스바저 시스바 빙치자공정. 최고의 전략은 적의 계략을 꺾는 것이고 그 다음은 동맹을 끊는 것이며 그 다음은 군을 치는 것이고 최악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좌파 프레임에 대응하려면 침묵이 아니라 계략을 분쇄하는 언어전 여론전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병자 궤도야 빙샤 기도일. 전쟁이란 속임수다. 정치는 곧 프레임 전쟁입니다. 침묵은 곧 상대의 거짓 서사국적 농단 내란 프레임을 사실로 굳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전이 구린 지병 선지선자야 부산 얼취른 줄빙 챈즈산저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옥중에서라도 메시지를 던져 지지자들에게 명분을 세워야 합니다. 싸움은 꼭 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 민지사명 장자, 민주시명. 장수는 백성의 생사를 맡은 자다. 지도자가 침묵하면 백성은 길을 잃습니다. 말하지 않는 장수는 군을 파멸로 이끕니다. 한비자 다음과 같이 윤석열과 박근혜에게 경고합니다. 박민지구 심어방천 방민지코 신유방전.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강을 막는 것보다 더 큰 화를 부른다. 침묵은 스스로 입을 막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반드시 폭발적 저항입니다. 인주모조와 즉금어인ren 주우좌 야서 싱유ren. 군주가 발톱과 이빨이 없으면 남에게 잡힌다. 메시지 없는 침묵은 곧 이빨 없는 호랑이와 같습니다. 상대는 더 쉽게 덮어씌웁니다. 명주이도 필차로 언이 관어행 민주주다 비차 유yen 얼관유싱.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말과 행동을 살핀다. 지도자의 침묵은 관찰의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국민은 지도자의 말로 그의 진심을 판단합니다. 국지환 불제외적 이제 부지적 지강고즈환 부자의 와이디 얼자의 부지디즈창. 그 나라의 근심은 외적에 있지 않고
적의 강함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내부 프레임 전쟁에 실체를 모른 채 침묵하는 것은 적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민이의 적백성리심 시민이기 서발싱리신. 백성을 의심하게 만들면 민심이 흩어진다. 침묵은 지지자들에게 혹시 잘못이 있나 라는 의심을 불러옵니다. 그 순간 민심은 이탈합니다. 정리하면 손자는 싸움의 기술로, 한비자는 권력의 본질로 경고합니다. 두 철학자의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자살적 선택이며 메시지야말로 지도자의 무기입니다. 윤석열과 박근혜의 침묵 정치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과 통찰은 저희 채널 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역사적 교훈을 나누고 지혜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